국민 라디오 딱 자기 그릇 크기만큼만 생각하고 볼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린 늘 습관처럼 익숙한 곳에서 생각을 시작하고 결론을 찾아내곤 합니다. 하지만요, 전혀 내가 그동안 접해보지 않았던 분야의 얘기를 새롭게 들음으로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딱 자기 그릇 크기만큼만 생각하고 볼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린 늘 습관처럼 익숙한 곳에서 생각을 시작하고 결론을 찾아내곤 합니다. 하지만요, 전혀 내가 그동안 접해보지 않았던 분야의 얘기를 새롭게 들음으로써 새로운 해결법,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일시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 김은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네. 주말에 저희 청계광장에서 조합원 만나셨나봐요. 네, 저 토요일 날마다 거기 가면은, 네. 저 같은 사람 알아봐 주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오셔가지고, 방송 조합원이라고 하시죠. 잘 듣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어떠세요? 아유, 고맙죠. 들어주는 것만도 고맙고, 그리고 얼굴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TV가 아니고 라디오인데. 예, 아이고, 저희 조합원들의 예.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군요, 예, 교수님. 국정원을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마 교수님 사진이 아니, 제가 댓글 게시판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김은규 교수님 이미지 좀 올려주세요. 아니, 아닙니다.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시죠? 잘생기셨어요. 아니, 올리지 아주. 마세요.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네. 사실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뭐 교수님은 방송이 전문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네. 직접 왜 피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고 계신 방송에 대해서 네. 이렇게 들었고 저렇게 들었고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떤 도움을 받고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굉장히 큰 자극이 되잖아요.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 참 부담이 많이 가요. 이게 또 생방송이고 네. 거의 편집 없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가 얘기했었잖아요. 니체가 생각했던 인물, 니체가 꿈꿨던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왜 생각해야 하는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두껍잖아요. 네. 이걸 뭐 다 얘기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 책 정말 뭐 한 20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야 되는데, 앞부분에 새 변화에 대하여 그 부분만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니체가 생각했던 디오니소스적인 인간, 긍정의 인간 유형, 그 인간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늘 그 서점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에 가면은 꽂혀 있는 책이고 네. 익숙한 제목입니다. 예.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정작 그 책을 손을 뻗어서 꺼내서 책장을 넘겨가며 끝까지 읽은 분이 저는 교수님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 청취자를 위해서 못 읽을 척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취자를 위해서 알면서도 다 모르는 척 하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포장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만 저 이미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책 안 읽었다고 얘기한 적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워낙 자주 들어서 참 익숙한 인물이긴 한데 네네. 자라투스트라 어떤 책인지. 예.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제 방송은 재미가 없어요. 책을 읽으니까 자꾸. 예.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도 꼭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책을 읽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변화에 대하여 거기서 이제 4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문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텐데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 자라투스트는 어떤 책인가?
이 책은 이제 니체가 가장 성숙했을 때, 그야말로 그 니체의 사상이 익었을 때 나온 책이 아닌가 싶어요. 지피르도는 간단해요. 네, 건강한 인간상은 무엇일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니체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나면서 그리고 25살 때 교수가 돼서 또 45세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생각했던 인간이란 어때야 되겠는가? 그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의 철학을 구현한 인간을 서술한 책이죠. 그래서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책 마지막 책이 이 사람을 보라라고 뭐 사람들이 자뻑의 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가 막 이렇게 써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나의 작품 중에 자라투스트라는 나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것으로 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썼어요.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쓴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한 거죠. 네. 예. 교수님 사진 올라왔네요. 교수님 지금 얼굴을 가리셨어요. 여러분 완전 귀여운 모습으로. 우리 김희아 선생님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시인이시죠. 김희아 선생님이. 이하 형님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군요. 네, 김희아 선생님 저희 방송 완전 팬이세요. 그러세요? 아주 네. 중요한 시인이시죠. 다 네. 사진으로 기억해 주죠. 이거 뭐야? 어이쿠야? 아니요, 지금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얼굴 빨개지셨어요, 교수님.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 요렇게 생긴 분이 우리 김은교 교수님입니다. 혹시 앞으로 광장에서 만나게 되면 꼭 인사하시고 방송에 대한 모니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랄한 모니터 이분 좋아하십니다. 네, 김희아 형님 고맙습니다. 파트러슈. 네, 파트러슈님.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만나신 조합원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고맙습니다. 네. 김희아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항상 잘 듣고 이렇게 가끔씩 올려주시거든요. 김희아 시인은 네. 어린 학생들을 위한 동화책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또 사진사들이 잘 안 가는 귀중한 사진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정말 꼭 필요한 시인들의 사진이나 작가들, 그다음에 노인분들 또는 그 운동하는 곳에 가서 어려운 곳에서 춥고 비 오고 이런 곳에서 꼭 찍어서 사진을 남겨주시는 귀한 시인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그 광장에서 만나는 선생님인데 늘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지나가시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김은기 교수님 수줍어하시는 모습이 죄송합니다. 외람되지만 귀엽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해볼까 하는데 언제 이 책을 썼는지 가장 성숙한 시기에 썼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니체 하면 항상 이 책이 먼저 따라 나오잖아요. 네. 니체라는 철학자를 모르더라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제목은 거의 대부분이 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니체 자신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대표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1884년부터 1885년까지 그 마지막 책이에요. 거의 마지막 책인데 이 책을 쓰기 바로 전에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다음에 이 책을 마무리할 즈음에 1885년에 도덕의 개보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를 열흘 만에 썼대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합쳐서 한 달 만에 쓴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의. 근데 이제 그렇게 빨리 쓸 수 있다고도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 책에 나온 많은 부분들이 예전에 앞에서 다 썼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를 거의 편집해서 막 엮듯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책이 이제 빨리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제 집중력이 있었죠. 다른 일을 안 하고 이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4부를 낼 때 1, 2, 3, 4부를 쓸 때 4부를 낼 때는 출판사를 찾지 못해서 자비로 자기 돈으로 40부를 찍고 보낼 사람도 없어서 7명밖에 못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읽히지 않고 이 책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읽지 않으면은 이 근현대 사상을 생각할 수 없는 책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전에는 28살 때 썼던 비극의 탄생부터 해서 그다음에 반시대적 고찰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이분이 이제 니체 선생님이 쇼펜하우어하고 바그너에 푹 젖어 있었어요. 칸트에도 젖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디오니소스라는 이제 새로운 사상, 그 자유 사상을 찾아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청년기의 사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니체의 완연한 니체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40대에 쓴 거니까 이분이 이제 46세에 이제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병으로 쓰러져가지고 거의 병으로 쓰러져가지고 그 50대 중반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한 10년 정도 누워있다가 그래가지고 그 하는데 완전히 자기 사상이 체계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그렇게 얘기하죠. 니체는 그때까지 기존의 철학가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존에 있던 그 플라톤의 철학, 그 다음에 기독교적 철학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람이죠. 그래서 정통적 철학적 계보에서는 니체가 아니기 때문에 들레즈는 그 니체 연구서를 그 민음새에서 나와 있죠. 니체와 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들레즈가 봤을 때는 니체는 철학이 아니죠. 기존의 고정관념의 철학이 아니라 따로 니체와 철학을 나눠서 기존에 있던 칸트, 플라톤, 쇼펜하우어 이런 류의 철학과 분류해서 그 들레즈는 따로 떼어서 니체와 철학이라고 구분해서 책을 냈습니다. 저도 한때 쇼펜하우어에 빠져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세요? 우울함의 극치를 달리게 되더라고요. 네네. 예. 자, 저희가 항상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책 제목을 들으면 제일 궁금한 게, 네. 아니, 그러면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짜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지? 라는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재밌어요. 짜라 노래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로아스터교에 그 이슬람교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종교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이고 예언자를 말하는 거죠. 짜라투스트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짜라투스트라가 기독교에 도전했던 이단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 기존의 기독교적 사상을 전복시키고 있죠. 그 니체 하면은 이분이 평생 쌓은 것이 그 플라톤 계열의 그 정통적인 철학적 계보하고요. 네.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이제 기독교였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정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표현하기 좋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개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개독교. 그렇죠. 네, 예. 그야말로 평생을 개독교하고 싸워요. 그냥 잘못된. 예수를 너무 좋아했죠. 예수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안티크리스트를 읽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예수를 좋아했는지 느낌이 와요. 그런 부분에서는 김은규 교수님하고 되게 일맥상통하시는데요? 예, 제가 그래서 니체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이제 반시대적 고찰부터 해서 반시대적 고찰이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그 당시에 슈트라우스라고 제일 그 베스트셀러 작가의 목사 측을 완전히 그 비판하는 책 아주 두껍게 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0대, 20대 말부터 그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예수 정신을 복원하고 싶어 했죠. 이분에 대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너희들이 나를 이단으로 보냐? 좋다, 난 이단이라. 그래, 나는 짜라투스트라다 하면서 이단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이제 한기총을 기독교라고 인정 안 해요. 거기 소속된 목사들도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위험한가요? 예. 근데 이제 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단이다 하고 싸우는 격이죠. 근데 저는 그게 참된 종교인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종교 신자라면은 당연히 내가 믿고 있는 종교의 어떤 종교를 오도하고 왜곡시키는 네. 무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예, 그러지 말라라고 바로잡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참 종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피노자라든지 데카르트라든지 니체라든지 비슷해요. 네. 그 이른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개독교와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스피노자는 파문까지 당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데카르트도 이제 막 성찰 쓰면서 아주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죠. 잘못 기존에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죽여버리니까 여자도 마녀라고 그러고 그 정도니까. 그래서 이 짜라투스트라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그래 난 이단이다 어쩔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뭐 종북 좌파다 그러면은 그래 나 종북 좌파다 어쩔래. 난 책을 읽고
B-O-O-K. 북을 읽고, 좌측 손으로 북을 잡고 책을 읽는 쪽이다, 나는. 책을 따르고, 좌측 손으로 잡을 해가지고, 난 종북 좌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격으로,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잘못된 기독교다. 내가 말하는 기독교는 이런 거다 하면서 자라투스트라의 이야기를 썼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라투스트라의 이야기나 여기서 자기 생각에 예수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것이 진짜 예수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은 저는 이제는 이 책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네네. 분들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서 읽으면 좋을까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20여 개의 이야기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읽었을 때, 그 대학교 때 읽었을 때는 정말 이해를 못 하다가 나이 드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4부로 되어 있는데, 팀을 만들어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읽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가 근데 1부, 2부, 3부, 4부에 이야기들이 한 20여 개씩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자기가 좋았던 걸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읽고. 굳이 딱 각 잡고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리라, 정독하리라, 이게 아니라. 예. 근데 이제 단지 이 책 읽을 때는 그 1, 2, 3부 읽고 4부를 읽어야 돼요. 4부에서는 1, 2, 3부에 나왔던 인물들, 동물들이 막 정리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1, 2, 3부는 좀 자유롭게 읽어도 좋다. 그래서 이제 1부, 한 달 있다 1부 있고, 2달 있다 2부 있고, 3달 있다 2부. 그래서 한 4달 걸려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야, 이번 겨울방학엔 자라투스트라 읽자 해가지고, 한 4부 정도 읽고, 이런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좀 멘토가 한 명이 좀 그 읽을 때 같이 참여해서, 그 니체 전집을 다 읽는데 제 기억에는 한 2년이나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책세상에서 나온 전집이요. 이 편집 빼고 중요 전집들 다 읽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읽으면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그렇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한 책을 읽으면요. 네네. 중간 내용 까먹지 않나요? 아니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가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조금씩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에 대한 생각도 변화되고 그다음에 뭐 바그너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변화가 되죠. 28살 때는 완전히 바그너가 자기의 하나님이죠. 그야말로. 그러다가 이제 바그너한테 실망해가지고 너무 다 실망하게 변화가 되지만 일관성은 이분에게 있어요. 일관성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명랑성이라는 겁니다. 명랑성. 예. 명랑한 거. 그러니까 비극의 탄생 썼을 때 그 비극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그리스에서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견뎠던 힘은 명랑성이라는 거죠. 거기 보면 그 아주 미묘한 그 명랑성을 가졌던 것들이 축제하고 나면 막 디오니소스, 축제했던 디오니소스 술 마시고 서로 대화하고 그 힘으로 그 어려움을 버텨나갔다는 것인데 이분의 글이라든지 또는 마지막까지 인간에게 중요했던 것, 오늘 얘기하겠지만 명랑성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취급을 합니다. 이 명랑성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디오니소스적인이라고 네네.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이 책에서 말하는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의 철학을 구현한 인간이란 어떤 인물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글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낭송해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읽는 거. 저는 일본에 있을 때,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소설을 낭송해 주는 그 방송이 많았어요. 예. 방송에서 소설을. 예, 소설 그냥 그대로 낭송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닐 때 일본 소설을 갖다가 읽을 시간이 없으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 저는 좀 김은교와 우리 문 아나운서께서 하는 방송, 김은교 말은 별로 재미가 없어도 문 선생님께서 하는 그 목소리의 힘과 그 깊이에 좀 여러분들이 감득하시면서 이 낭송을 좀 들으시면 합니다. 저도 낭송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예. 저보 낭송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런데 낭송할 때 이번에 특별히 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음악이 있죠. 네. 네, 그 음악을 듣고 서주가 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슈트라우스 곡이죠. 그죠? 네. 그게 리차드 스트라우스. 네. 근데 네. 그게 9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작곡가가.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내용을 서원을 쓰고 그다음에 쭉 한 장씩 한 장씩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운명이란 무엇인가, 뭐 죄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음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9장으로 나눴거든요. 오늘 다 듣지 못해요. 그게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그냥 우리가 배경음악으로 깔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 나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음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새 변화에 대하여. 나 이제 너희에게 정신의 새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련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사자가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억센 정신, 짐께나 지는 정신에게는 무거운 짐이 허다하다. 정신의 강인함, 그것은 무거운 짐을, 그것도 더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자 한다. 무엇이 무겁단 말인가? 짐께나 지는 정신은 그렇게 묻고는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짐이 가득 실리기를 바란다. 너희 영웅들이여, 내가 그것을 등에 짐으로써 나의 강인함을 확인하고 그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 더없이 무거운 것, 그것은 무엇이지? 짐께나 지는 정신은 묻는다. 네, 앞부분이 그냥 굉장하죠. 네. 예. 아마 근데 이 음악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시지 그렇죠. 않으셨을까? 스타워즈에도 나오고요.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잖아요. 일본에서는 라면 선전에도 나오고요.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의 등장을 얘기하는 거죠. 짠. 그 다음에 보프라고 저기 K1 선수 있었어요. 이게 네. 그 운동 선수 일본에 네. 그 미국 미식축구 출신에 그 사람도 등장할 때 레슬링 저기 링에 오를 때 이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첫 문장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그의 나이 30이 되던 해에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자신의 정신과 고독을 즐기면서 보내기를 10년. 그런데도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마음의 변화가 왔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동이 트자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너 위대한 천체여, 내가 비춰줄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너의 행복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자라투스트라의 등장인데 네. 이걸 아마 슈트라우스가 이렇게 음악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 이제 30살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의 나이하고 비슷하죠. 예수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처럼 어떤 이제 자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 지금 읽은 부분을 조금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처음 시작이 나 이제 너희에게 정신의 새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련다. 오늘 주제인데요. 인간이 세 가지 변화를 겪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고, 사자가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 그래서 인간의 단계는 제일 낮은 단계가 낙타의 단계, 그 다음에 사자의 단계, 마침내 어린아이의 단계라는 거죠. 근데 이 낙타의 단계는 어떠냐면요. 그 읽은처럼 그냥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이게 뭐 회사원이나 우리 아버지 다 낙타의 단계 아닙니까? 무조건 공경하고 무릎 꿇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짐께나 지는 정신에게는 무거운 짐이 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야. 무거운 짐을 그냥 홀로 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더 무거운 짐은 뭐냐면 니체가 그렇게 싸웠던 건 뭐냐면 기독교 원죄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블레싱. 저도 거기 문제를 많이 삼는데요. 그 성경을 보면 원죄를 강조해가지고 막 헌금을 많이 내면은 뭐 면죄부도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원죄가 아니라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이 많죠. 예수도 내가 크리스마스 날, 내가 이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이렇게 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내가 다 이뤘다. 그러고 평화를 주고 갔거든요. 근데 계속 강조하는 게 원죄야. 사람들은 이 낙타적 인간은 원죄에 눌려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슐트라고 하는데요. 이거 슐트라는 거는 독일어 슐트는 그 짐이라는 뜻도 있고 죄라는 뜻도 같이 있거든요. 거기에 눌려 사는 게 사람들이. 와우. 정신의 강인함. 그것은 무거운 짐을, 그것도 더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예요. 무엇이 무겁단 말인가? 이게 영어로 보면 What is heavy? 뭐가 무겁냐? 가볍게 좀 살아라 이거 명랑하게. 근데 낙타적 인간은 이렇게 무겁게 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자기들 제 딴에는 자기가 영웅인 줄 알아요. 낙타로 사는 게. 짐지고 사는 게. 그걸 견디는 게 대단한 일이고 난 그걸 견딜 수 있다. 그리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약해 빠졌다고. 그것을 바로 니체는 노예 도덕이라고 하죠. 노예 도덕. 예, 노예 도덕. 주인 도덕이 아니라 자기가 자립을 해서 자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남으로부터 들은 판단력으로 자기를 판단하면서 사는 더없이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짐께나 지는 정신. 낙타적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태에 대한 인간형이 어떤 형인지 다음 문단에 나와요. 그걸 또 한번 낭송을 한번 하는데 이번에는 제 지친 목소리로 제가 한번 낭송해 볼까요? 우리 문 선생님 좀 쉬시라고. 네. 그러면은 우리 김은교 교수님의 지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지쳐 있어야 됩니다. 예. 네. 짐께나 지는 정신은 이처럼 더없이 무거운 짐 모두를 짊어진다. 그러고는 마치 짐을 가득 지고 사막을 향해 서둘러 달리는 낙타처럼 그 자신의 사막으로 서둘러 달려간다. 그러나 외롭기 짝이 없는 저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정신이 사자로 변하는 것이다. 정신은 이제 자유를 쟁취하여 그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그는 여기에서 그가 섬겨온 마지막 주인을 찾아 나선다. 그는 그 주인에게 그리고 그가 믿어온 마지막 신에게 대적하려 하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거대한 용과 일전을 벌이려 한다. 사막으로 달려간 낙타가 사자로 변하는군요. 네네. 요새 사자로 다 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대부분 낙타로 살죠. 평생. 대부분. 예. 네. 개인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모든 어머니가 똑같으니까. 저희 어머니 이제 90세입니다. 치매가 좀 있으셔서, 좀 쉬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어머니 계신 곳에 이제 갔다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저를 먹이려고 제가 이렇게 비만이 걸려 있는데, 그냥 밥을 먹이고, 분명히 제가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먹었어요. 먹었는데, 네. 먹었어요. 그리고 수저를 놓으면은 1초 뒤에 까먹는 거예요. 먹은 걸 잊어버려. 너는 왜 내가 차려주는 걸 안 먹냐?
엄마 밥이 이제 식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낙타로 사신 거죠. 그러니까 평생 어머니 제가 이거 많이 먹으면 건강에 나빠요.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됐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돼가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 가서도 너무 지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일떠 세워서 사자형 인간으로 변하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 사자 유형으로 이렇게 정말 낙타적 인간들은 또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낙타적 인간들 같아요. 형식주의. 그냥 아주 뭐든지 노예적 근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삶 자체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이런 사람들이 많죠. 저 잘못된 목사인데 이름을 여기다 방송에다 넣겠습니다. 전병욱이라는 목사라고 하긴 싫은데요. 낙타무릎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요는 이제 낙타무릎처럼 신앙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자기 앞에 여신도들을 무릎 꿇게 해가지고 아이쿠야. 성폭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홍대 세교회라고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1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는데 전 방송을 하면서 그 당했던 여자분들의 그 육성을 듣고 방송을 만든 적이 있고 피해자들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아니 그런 분들은 다시 교회를 못 세우게 교단 차원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이 썩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그렇죠. 어디서 썩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와 싸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낙타 무릎을 하는 인간들이 속는 거죠. 정말 거기에 속지 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예. 목사들이나 예. 또는 문창극 지금 사퇴한 총리 후보자가 네. 막 네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도 앉아가지고 아멘 네.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낙타처럼 살고 계신 거죠. 예, 국민들을 예. 미개인이라고 한다든지 정말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번엔 그러면 사자 정신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 문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신이 더 이상 주인 또는 신이라고 부르기를 마다하는 그 거대한 용의 정체는 무엇인가?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 그것이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나는 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비늘 짐승인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가 정신이 가는 길을 금빛도 찬란하게 가로막는다. 그 비늘 하나하나에는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이들 비늘에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치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용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그 용은 모든 사물의 가치는 내게서 찬란하게 빛난다고 거들먹거린다. 가치는 이미 모두 창조되어 있다. 창조된 일체의 가치. 내가 바로 그것이다. 진정 나는 하고자 한다는 요구는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다. 용이 하는 말이다. 형제들이여, 무엇 때문에 정신에게 사자가 필요한가? 짐을 질 수 있는 짐승, 체념하는 마음, 그리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짐승이 되는 것만으로는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새로운 가치의 창조, 사자라도 아직은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쟁취, 그것을 사자의 힘은 해낸다. 형제들이여, 자유를 쟁취하고 의무에 대해서조차도 경건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자가 필요하다. 네. 이 사자의 정신을 읽는데 제 목소리도 약간 좀 사자처럼 변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이제 사자가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낙타를 살다가 깨닫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그러는데 사자의 단계가로 사는 사람도 있죠. 저는 낙타로 살았다가 사자가 됐다가 이렇게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자도 제대로 된 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사자가 용을 따라다녀요. 사자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자의 정신은 나는 하고자 한다. 낙타는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가졌는데 사자는 그래도 의욕을 갖죠. 나는 하고자. 예. 나라고 얘기하죠, 나. 예. 네. 그러면서 비늘짐승이 너는 마땅히 한다는 정신이 가는 길도 금빛을 찬란하게 막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비늘 하나하나에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용이 지나가요. 용이 지나가는데 용의 비늘이 하나씩. 거기 지시사항이 있는 거죠.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치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어떤 종교라든지 또는 플라톤주의라든지 또는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초자들 이런 계명들 거기 묶여 사는 거예요. 사자도 사실은. 그래서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용의 비늘들이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치는 이미 모두 창조되어 있다. 이게 에코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 하잖아요. 아우 죄송합니다. 저희가 에코 기능이 없어서. 그러게 예. 말이에요. 가치는 이미 모두 창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으르렁만 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자도 사실은 아직까지 낙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으르렁대는 것이 기존 관념에서 으르렁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자유를 진짜 쟁취한 사자가 필요한데 나는 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아직도 그 용의 정신에 묶여있는 과거의 그 어떤 정신에 묶여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는 네.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속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 자신조차도 네네. 사자가 되고자 하지만 낙타로 살았던 삶이 너무 길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사자들이 많아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보면은 막 엄청난 분노를 하고 실제 행동은 안 해요. 엄청나게 술자리 갔던 사자들 많아요. 또 막 뭐 분노를 하고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또 낙타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완벽하게 예. 사자를 변모하는 일은. 예. 그러니까 술자리하고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만 트위터에서만 사자가 되고 어떤 자리만 딱 가면은 갑자기 이제 낙타가 되는 것이죠. 교수님 저 부르셨어요 지금? 아니 무슨 말씀을요? 확확 찔리네요. 네. 예. 그래서 사자 유형의 인간들이 이 참 우리 주변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자 유형의 인간들이 냉소주의자들이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지 그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자들을 니체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포효의 정신이 아니라 니체가 얘기했던 건 사자적 단계를 넘어서는 창조의 단계였죠. 네, 창조. 놀이의 단계. 그것이 낙타나 사자가 아니라 아이에 이르러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명랑한 우리 아이의 이야기, 우리 문 선생님의 목소리로 모셔 듣겠습니다. 그러나 말해보라, 형제들이여. 사자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어린아이는 해낼 수 있는가? 왜 강탈을 일삼는 사자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제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거룩한 긍정이 필요하다. 정신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의욕하며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한다. 나 너희에게 정신의 새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노라.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사자가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그는 얼룩소라고 불리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다.
노래도 아주 밝고 좋네요. 아, 배경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음악이랑 너무 잘 맞는데요. 예. 아주 환하게 인간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그 초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초인. 네. 유버맨시라고 그러는데 이걸 번역을 영어책 어떤 거 보면 슈퍼맨. 슈퍼맨. 잘못된 거 큰일 나요. 손 들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슈퍼맨. 배트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슈퍼맨이 아니라 이건 이제 굳이 번역하면 오버맨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인간의 어볼드, 비욘드맨, 인간을 넘어선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좀 초인이란 얘기는요, 우리가 하늘을 날고 이런 거 하잖아요. 누구나 초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초인의 모습이 마지막 여기서 이제 명확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짜라투스트라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책 세상 전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전집 13번이죠. 거기 40쪽을 보면 맨 밑에 있는 핵심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을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요.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요. 예. 그 어린아이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unschuld ist das Kind. 아이는 순진무구라는 게 죄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innocence is the child. 저는 어린아이였을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순진무구하고 죄의식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요 대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 여학생 앞에 가면 막 떨렸어요. 그 원젠지 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앞에 가지도 못하고요. 이야, 너무 힘들었어요. 예. 교수님 결혼 몇 살에 하셨어요? 예. 빨리 부세요. 몇 살에 하셨어요? 그렇게 여학생 앞에서 달달 떨던 교수님. 정말 이런 죄의식에 눌려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독일어 보면 명확해요. unschuld.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이 자유로운 거죠. 순진무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망각이며. 망각이며. 이게 뭐냐면 vergessen. and forgetfulness. 잘 잊어먹어요. 잊어먹는 거 잘 잊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잘 잊어먹을 줄 알아야 돼. 기억하고 있다가 복수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래 제가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복수해야지 라고 마음에 숨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큰 소리 낼 수도 있고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에 봤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이런 큰 사람이 우리 맹자료 얘기하면 이제 대장부인데 네.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작은 일에 신경 쓰고 이런 게 아니라 vergessen.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야. 이렇게. 큰 일은 기억하지만 그 다음에 한글이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시작이며. 늘 새로운 시작이에요. 늘. 너희 beginning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어로 보냐면 new beginning, always new beginning. 늘 순간순간 우리 일시적 순간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늘 1회예요. 우리는 늘 1회. 1회 방송. 우리 지금 늘 매주마다 1회 방송을 하는 거야, 지금. 늘 새로운. 늘 새로운. 그 다음에 놀이.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놀아야 돼, 매일. 그러니까, 안슈피엘이라고 그러는데, 게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러니까, 놀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문희정 아나운서 지금 참 여러분들 제가 배우고 싶은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요. 이분은 이분이라고 그러지 앞에 있는데, 이 문희정 아나운서라는 분은 이걸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냥 놀잖아요, 와가지고. 그죠?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오는 사람마다 같이 대화하는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여기가 스튜디오가 아니라 카페 베네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때로는 롯데월드 같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는 여기 앉아있으면은 요일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저를 굉장히 즐겁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희정 아나운서는 이체로 얘기하면 유보맨시야, 지금. 초인이야. 놀고 네. 매일매일 순간이 새롭고 맞습니다. 그렇다니까. 그냥 지금 문 선생님 지금 초인이라니까. 그죠? 저는 이미 초인에 네. 어머 제가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제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이며. 제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이며. 아이나우스지 로렌데스 라트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a self-rolling wheel이에요. 자기 혼자서 막 돌아가요. 혼자서 있어도 재밌죠, 문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문 선생님 혼자 있어도 재밌어요. 거의 초인이에요, 지금. 거의 초인이야. 배트맨과 슈퍼맨을 넘어서는 거의 지금 원더우먼도 아니고 유보맨이야. 네.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이다. 이거예요. 늘 힘든 게 와도 a first movement, 최초 운동이자 a holy ye라고 그러는데요. 야자게라고 그래요. 예스맨이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왔니? 이러고. 안녕? 난 안녕. 희정이라고 해. 넌 날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도 반가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헐. 이것들이, 이런 잣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중요한 코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라투스트라의 개념에서 힘의 의지라든지, 그걸 권력의 의지라고 번역하면 크게 오해해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죠. 히틀러가 그렇게 번역을 했죠. 네. 히틀러 학자들이, 어용학자들이. 하이데거도 이제, 한나렌트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이데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총장 취임식 때 2번을 히틀러를 찬양하게 되는데, 하이데거가 쓴 니체라는 책이 2권 있어요, 두껍게. 하이데거 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영혼회귀라든지, 힘의 의지라든지, 그렇죠. 데빌레스 주어 마크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1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야 될 만치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건 유버맨시라는 이 개념, 이 초인이라는 개념이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으면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리고 또 이제 들레지가 얘기했던 인간 유형이 애벌레 유형이거든요. 애벌레 네. 유형이요? 나비가 된 거 아니라 주름이 많이 쳐져 있는 애벌레 인간.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어떤 나비가 될지. 네. 그런 의미의 어떤 긍정적인 인간 유형.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렇죠. 애벌레, 무한한. 모르죠. 애벌레만 저는요, 보면은 사실 이 아이가 호랑나비가 될지 노랑나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 노래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이거 우리 끝나기 전에. 제가 어떤 거요? 초인의 노래를 찾았어요. 한국에서. 네. 그게 뭐냐면요. 난 기절하는 줄 알아요.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들었을까?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 네. 애벌레가 나와요. 노래가 들레지의 애벌레가 나와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나는 나비. 앞길도 보이지 않아. YB의 나는 나비는 아주 작은 애벌레. 이게 자라투스트라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들려줘요. 학생들한테 이걸 얘기하면은 자라투스트라의 이런 정신들. 날개를 활짝 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야말로 거기에 이 노래는 어린아이의 순진무구가 있어요. 윤도현? 예, YB 윤도현 밴드에 지금 준비가 됐는데. 그다음에 새로운 네. 시작이고 제 힘으로 돌아가고요. 정말 최초 운동이고 거룩한 긍정이 이 노래에 있고. 그래서 저는 자라투스트라를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은 이 노래도 듣곤 했습니다. 참 시원하네요. 그죠? 네,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들어봤는데 저는 가끔 이런 노래 좀 들어요. 네, 저는 이 노래 속에서 예. 이렇게 들레지를 찾아내는 교수님이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대중가요에서 철학을 읽곤 해요. 그러니까 정말 거리의 철학자가 최고의 무슨 철학자라고 말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 이제 기독교 얘기를 좀 했는데 불교에서 좋은 면들을 많이 잡아냈어요. 네. 근데 기독교에 원래 있었던 프란체스코의 저희 평화의 기도를 썼던 아시스의 프란체스코라든지 네. 방랑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그게 네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주의 종교가 되면서 땅을 이렇게 책하면서 이제 지배자들의 종교가 됐다는데 불교는 아직 안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생학적으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방랑이라는 것이 초인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사가 뭐였죠? 나는 무슨 나비라고 날아가는 아름다운 나비이고 날아가는 나비. 거주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보면 불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면서 불교의 니힐리즘하고 네. 허무주의, 네. 우리가 얘기하는 허무주의와 불교에서 얘기하는 니힐리즘과 그것이 또 다르다. 불교에서는 리얼리즘이 없습니다. 허무주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네. 또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네, 왜냐하면 불교에서 공사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죠. 그렇죠. 니힐리즘으로. 그렇죠. 이 반야심경에 나오는 그렇죠. 색직 시공이라든지 공의 의미를 갖다가 그렇죠. 또 그걸 짚어줘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못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오늘 니체를 처음 했네요. 오늘 그죠? 근데 니체만 해도 한 3, 4년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한 50분의 1 정도 했는데 오늘 참 중요한 개념을 좀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전공을 철학을 했으니까요. 예. 대학교 4학년 때 실존주의 철학을 배우면서 이제 니체를 접했거든요. 네네.
근데 교수님 참 희한한 게요. 그 네. 당시에 강의실에서는 이 실존주의라든지 니체가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네네. 근데 세상을 좀 살아보고 평지 폭발을 조금 겪어보니까 갑자기요. 이 네네. 니체라든지 쇼펜하우라든지 네. 이런 철학자들을 내 안에서 끌어내게 되는 계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때 뭐 이 책 저 책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못 예, 알아들었어요. 예. 그때는. 조금 예.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네.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다못해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구운몽이란 소설이요. 네네. 네. 구운몽이란 소설이 제 나이 31에 구운몽을 다시 읽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그러시구나. 참 희한하죠.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듣거든요. 네. 수대생들이 가끔 듣고 저한테 선생님 하는데 참 어렵지 않을까. 최대한 쉽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삶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정신의 세 단계, 세 변화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심각하게 또 고민을 해보고 내가 나아가야 될 단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귀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